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0일 최병국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끝났는데 끝났다고 하기에는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죠. 그냥 중단됐습니다. 이른바 돌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왜?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이런 거죠. 오전 10시 한 25분 뭐 이 정도부터 조사가 시작돼서 오후 9시 43분쯤에 이제 귀가를 했는데 실제 조사 시간은 오후 6시 40분쯤에 조사를 중단을 했고요. 20분 쉬다가 7시부터 조서를 열람을 했다고 합니다. 2시간 40분 동안 조서 열람을 했는데 전체의 3분의 1 정도만 검토한 뒤에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고 그냥 귀가해 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박균택 변호사라고 있죠. 검찰 출신입니다. 진술 취지가 분명하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검토하다가 중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나오면서 이제 뭐 조정식, 천준호 뭐 이런 의원들하고 이제 일일이 악수를 했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저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 근거도 되지 않는 정황들로 조사받느라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중단을 했고 그 다음에 조사 도중에 어제 낮에 오늘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 한 차례 더 검찰에 출석해 2회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나오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소불위 검찰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사를 다 못해서 다시 소환하겠다고 하면 날짜를 협의해 5번째든 6번째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더니 검찰이 그러면 12일에 나와주시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별 얘기 안 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당내 일정이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 추후 다시 조사 일정을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사하다가 중단되고 뭐 사실상 이제 건강 문제 뭐 이런 걸 들었다고 하니까 중간에 들어누운 거나 마찬가지죠. 들어눕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조사받다가 나 못하겠다.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 마음대로. 이러니까 이제 수원지검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출석에 앞서서 종일 조사를 사전 약속했다. 피의자 건강 상태를 감안해서 필요 최소한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가름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으로 장황한 답변을 하거나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차질을 빚었다. 이 대표 측은 조사 도중 이날 오후 6시까지만 조사받게 해주면 12일 다시 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해서 검찰이 수용했다. 이 대표는 앞서 12일 출석하겠다고 했음에도 입장을 번복해 재출석 날짜를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피의자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는 대답하지 않은 채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박균택 변호사가 나가서 기자들한테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마치 검찰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하니까 수원지검도 지지 않고 우리는 무리한 요구가 없고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다 받아들였는데 이재명 대표 측이 그 약속을 깨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다 하는 걸 공개해버린 거. 뭐 거의 이거는 검찰 수사라기보다는 정치 행위에 가까운 것을 이재명 대표는 뭐 정치인이니까 그렇다 쳐도 검찰도 안셈이 됐다. 그럼 검찰은 왜 이랬을까? 그냥 놔둬가지고서는 마치 검찰이 무슨 무도한 집단처럼 일반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보고 검찰이 비교적 잘 대응했다. 왜냐하면 정치인에는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자, 처음에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하는 날짜부터 신경전이 굉장히 가열됐었습니다.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 검찰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슨 얘기냐면 8월 23일에 자, 오는 30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내일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번복된 것도 아닌 이런 상태였습니다. 아마 그때 이미 이재명 대표 측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계속해서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가겠다는 건 그냥 검찰을 찔러본 거죠. 저는 만약에 검찰이 조금 더 정치적이었다면 그 다음날 출석을 덜컥 받고 허를 찌르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출석 요구를 했던 것도 뭐 한번 고려해 봄직했던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라는 그 어찌 보면 법을 잘 알면서 법을 잘 이용하는 이런 사람을 대응할 때는 결국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9월 4일에 그럼 나와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9월 4일엔 못 나간다. 9월 11일부터 16일 본회의가 없는 주에 나가겠다.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덜컥 그럼 9월 4일에 2시간만 조사받겠다 나가서 얘기하니까 또 검찰이 거부하고 그런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8월 31일부터 전격적으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단식이 진짜 단식인지 뭔지 뭐 사실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퇴근하고 대표실에서 쉰다는데 대표실에서 뭐 쉬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9월 12일 날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또 9월 9일 어저께 전격적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가 싶더니 또 몇 시간 조사 받지 않다가 집에 가겠다.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더군다나 서명 날인도 거부했다. 그 얘기는 어제 조사가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물론 변호사 출신이니까 뭐 법을 잘 알아서 그 맹점을 잘 이용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역시 불체포 특권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 소환 날짜를 2번 어긴다든가 아니면 뭐 계속해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인다든가 뭐 조서 열람 안 하고 가겠다든가 그 조서를 열람 안 하고 가겠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검찰이 간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피의자 같으면 긴급 체포를 합니다. 긴급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신병 처리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풀어주든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긴급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하려면 체포동의안을 또 국회에 제출을 해서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을 그 표결에 붙여서 그게 가결이 돼야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있고 긴급 체포해서 만약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구속영장에 대한 또 다른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다 번거롭기도 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지금 통과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바로 자신 있게 검찰을 사실상 농락하고 있다. 이거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국회의원한테 주어진 그 특권을 지금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 불체포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불체포 특권이 아니었으면 벌써 뭐 체포영장이나 뭐 이런 거 해서 벌써 검찰한테 불려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권리를 최대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말로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 불체포 특권을 10분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글쎄요, 뭐
뭐 불체포 특권이 어차피 헌법에 보장된 권리니까 본인이 포기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거는 정치적 선언이자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특권을 최대한 지금 활용해서 검찰을 농락하고 있는 상황, 이거는 검찰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렇습니다. 이제 수원지검이 어제 보인 입장처럼 그걸 보여주고 결국은 여론의 질책을 유도하는 것 외에 사실 다른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조사에는 정치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서 또는 정무적 판단을 가미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최대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불체포 특권 아니라면 지금처럼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 때문에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 못할 거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처럼 거의 아나무인식으로 검찰을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2일에 정말 출석할까요? 뭐 출석 못한다고 일단 해놨으니까 12일이면 단식 13일차가 됩니다. 물리적으로도 정말 단식을 하고 있다면 13일 정도 되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아마 받기 어려울 겁니다. 다른 날짜 조율한다? 받기 어려울 겁니다. 입원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입원해 있는 사람을 또 어떻게 검찰이 불러서 조사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추가 조사는 무산된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 정도 상태에서 앞으로 추가로 조사한다고 설령 하더라도 단식 뭐 10며칠째 뭐 이런 사람 불러다가 그때 가서 뭐 또 한 2시간 조사받고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더군다나 조서 서명도 안 했는데 그러면 어제 조사는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중에 또 나와서 뭐 서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뭐 진술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면서 뭐가 누락됐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그런 사람 불러서 뭘 더 조사를 합니까? 사실상 조사가 어려워졌고 결국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불체포 특권을 이재명 대표가 최대한 활용하는 약간은 그런 법꾸라지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뭐 꼼수죠, 꼼수.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는 맨날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온갖 꾀를 내서 잔꾀를 내서 검찰 조사를 피하거나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뭐 수원지검은 뭐 이런저런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언론 플레이 이런 거를 방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불체포 특권 포기했지 실질적으로는 불체포 특권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 앞에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답답한 심정이죠.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체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또 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또 그거대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겠다. 뭐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로만 불체포 특권 포기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권, 불체포 특권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